굿모닝. 오늘은 전형적인 캐나다의 겨울 날씨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하염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운전할 때 조심할 거. 여기 스톱 사인이 있으면 반드시 완벽하게 정지. 하나 둘 셋 하고 출발. 어영무영 정지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정지하고 출발. 비가 이렇게 내립니다. 거의 일주일에 5일? 그게 밴쿠버의 전형적인 날씨인 것 같아요. 올겨울에 지금 밴쿠버 쪽은 눈이 한 번도 안 왔어요. 오늘도 지금 영상 8도, 10도 뭐 그 정도 됩니다. 안 춥습니다. 한국은 지금 뭐 어제 눈이 많이 왔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가 질퍽질퍽 내립니다. 오후 5시 정도 되면 제법 어두워요. 그러니까 5시 정도 되면 다 방에 콕 박혀서 야, 긴 밤. 정말 캐나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 우리는 뭐 밤 12시, 1시, 2시, 3시 이때도 뭐 3시는 좀 그렇고 새벽 1시까지는 서울 뭐 그런 대도시는 제법 차도 많고, 그런데 11시 이건 뭐 대낮이잖아요 사실. 여기는 6시 좀 넘어가면 6, 7시 되면은 뭐 가게들도 대부분 닫고 9시 정도 되면 또 자요. 그래서 여기서는 9시 이후에 전화 거는 거는 정말 예의가 아닙니다. 참 신기해.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방법들이 이렇게 다를까. 거꾸로 이제 동남아는 낮이 더우니까 밤이 되면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죠. 야시장 같은 것도 많고. 동남아는 이제 밤이 좀 활발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만큼 밤 문화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작은 도시들은 그 밤에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소도시들은, 그러니까 유흥 문화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대도시,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에는 뭐 밤에 그래도 반짝거림이 아직은 있죠. 옛날만큼은 아니라도. 그리고 그 유흥은 아니라도 아이들이 뭐 학원에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도 보통 밤 10시까지는 학원 수업을 하잖아요. 11시, 12시까지도 공부하는 아이들도 많고. 여기는 뭐 저녁 정말 6시, 7시 되면 깜깜하고 이 거주 지역에는 상가 같은 게 거의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아파트 중심이지만 여기는 주택 중심이니까 거주지에는 진짜 상가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데도 많고 진짜 깜깜합니다. 여름에는 반딧불도 자주 볼 수 있어요. 공기가 좋아서. 공기 좋은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처럼 맨날 이렇게 사람들하고 얽히고 설키고 살다가 여기처럼 이렇게 조용한 데 오면은요 도 닦는 기분입니다. 도 닦는 기분. 참 신기해. 신기해. 뭐 미국도 캐나다랑 별로 다르잖아요. 유럽은 조금 다르죠. 인구 밀도가 그래도 제법 되니까. 여긴 뭐 미국, 캐나다는 땅은 넓은데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질퍽거리는 겨울이
대체로 한 10월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11월 달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가 오고 3월, 4월 정도까지 가고 5월까지도 비가 오죠. 조금 비 오는 게 줄어들다가 6월 넘어가고 그러면 7, 8, 9, 10 한 4개월은 뭐 날씨가 아주 환상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겨울에는 해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해가 나면 뭐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도 여름철은 반대로 또 비가 안 오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사람들이 이렇게 햇볕을 보면 막 그냥 우통 벗고 선글라스 끼고 막 우통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럴 만도 해요. 긴 겨울을 이렇게 비와 함께 보내다가 여름이 되면은 얼마나 반갑겠어요. 밴쿠버는 사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는 하는데 겨울이 우리나라 겨울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름도 우리나라 여름 같지 않고, 다시 얘기해서 1년 내내 기온이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거기에 더해서 습도가 낮기 때문에 체감 온도의 변화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에 이렇게 가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사계절 옷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이제 보면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겨울에 반팔을 입고 다니지? 또 여름에도 아니 어떻게 여름에 가죽 잠바를 입고 다니지? 되게 신기하거든요. 보면. 그러면 실제로 여름에 가죽 점퍼를 입어도 덥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낮기 때문에. 겨울에 반팔 옷을 입어도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만 추워 보일 뿐이지.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죠. 정말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설명이 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같은 캐나다라도 저쪽 동쪽, 캐나다 동쪽의 그 토론토 쪽은 겨울이 진짜 춥죠. 영하 10도는 아주 기본이죠. 위도는 우리보다 높아도 밴쿠버는, 서쪽의 이쪽 밴쿠버는 태평양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겨울에도 춥지 않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런 그 날씨가 전형적인 밴쿠버의 겨울 날씨. 그래서 레인쿠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캐나다에 간다 그러면은 그 추운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토론토 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얘기고, 밴쿠버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날씨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비가 오는 게 뭐 우울증이 어떻다 그러는데 좀 적응되면은요 괜찮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비가 또 착하게 내리잖아요. 부슬부슬. 그렇습니다. 제 방송을 설거지할 때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면은 그냥 시간 잘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비디오 체질이 아니라 오디오 체질, 라디오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영상 없이 음성만 들어도 괜찮은가 보더라고요. 자, 오늘도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공부를 왜 해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부는 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좀 인간이 뭐 좀 어느 정도 세상 돌아가는 룰도 알고, 함께 사는 법도 알고, 뭐 계산도 좀 할 줄 알고, 법도 좀 이해를 하고, 뭐 어쨌든 이런 지식을 쌓아가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요, 우리나라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나? 저는 그런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은 더 돈을 벌 수 있다. 뭐 그거는 맞을 수 있어요. 예. 공부를 해가지고 뭐 자격증을 따고 뭐 의사가 되고 변리사가 되고 변호사, 판사 되고 뭐 사자 돌림 뭐 전무가가 되면은 그죠? 아무래도 돈은 더 벌겠죠. 그거는 맞을 수가 있어. 그러면 돈을 벌면 더 행복해지나? 글쎄,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거꾸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나라식의 공부를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는 더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의 이 의미를 정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면서 공부를 왜 해요? 아주 그냥 쉽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 가기를 위해서. 물론 이제 좋은 대학 가면은 좋은 직업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도 더 벌고 뭐 그런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뭐 그런 거. 자, 1차적으로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함이라고 하면은 대학 입시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정답은 하나다 이거잖아요. 그죠? 정답은 하나다. 항상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대한민국 교육이 위험한 거가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늘 정답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속에는 늘 정답은 하나다. 이게 머리에 아예 박혀 있어. 정답은 하나다. 왜? 대학 입시가 정답을 맞추는 게 대학 입시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서양식 사고방식하고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서양 사람들, 이 서양의 교육은요, 정답이 하나다라고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너의 정답을 말해봐. 뭐 정답이라기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의견을 얘기해봐. 절대 이 서양에서는 정답이 하나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물리학이나 어떤 인문계 말고 이공계 쪽에서는 많은 것들이 이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론이 또 뒤바뀌면은 또 새로운 정답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서양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정답이 하나다는 아닙니다. 일단 서양의 대표적인 주자가 미국이라고 보면은, 미국, 캐나다 라고 보면은 여기 일단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죠.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거죠. 단지 다른 거죠. 다시 한번, 이 나라 사람들은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가 아니고 이것도 옳을 수 있고 저것도 옳을 수 있고 단지 다를 뿐이다 이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자체도 다양하고 민족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하고 뭔가 약간 기본적으로 다양한 것을 디폴트 값,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사회가 굴러가는데, 반면에 한국은 단일 민족, 그러니까 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단일 민족 국가도 아닙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정답, 대학 입시도 정답, 이거 아니면 저거, 정답 아니면 틀린다, 이게 항상 우리는 깔고 있다고요. 그렇게 가르치죠.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그거 하지 마. 그건 옳은 길이 아니야. 정답. 그러니까 무조건 정답 교육을 시킨다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공부하는 방법 자체도 네 생각을 얘기해봐. 너만의 색깔이 중요해.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가. 항상 그게 이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정답을 네가 빨리 알아야지. 다른 거 네 생각 필요 없어. 그건 정답이 아니야.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항상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거를 인정하지 않죠. 굉장히 이게 위험한 사고방식인데,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꼭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죠.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정답, 그러니까 이긴 사람의 이제 답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 용납을 못해. 뭐 나와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네 생각은 네 생각이고 뭐 다를 수도 있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다른 게 어딨어. 정답은 하나인데. 정답은 하나라고. 이게 정말 위험한 건데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정해놓은 그 정답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허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정답이지, 사실은 정답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답일 수 있거든요. 다른 답일 수 있거든. 종교도 보면은요, 기독교 신자에게는 기독교가 옳은 답일 수 있죠. 불교 신자에게는 불교가 옳은 답일 수 있고, 천도교 신자에는 천도교가 옳은 답일 수 있고.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은 다른 종교를 용납을 못 하잖아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거는 그들의 믿음 속에서만 옳은 거지,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건데. 그렇지 않나요?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불교 신자하고 기독교 신자는 공존 못하죠? 실제로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 대한민국에는 각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데 같이 공존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장을 하잖아.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게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게 머릿속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게 아니거든요. 나도 옳을 수 있고 너도 옳을 수 있다. 단지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생각에 몰입이 됩니다. 나는 옳은 거? 왜?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옳은 거야.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만큼 공부를 못하니까 너는 틀린 거야. 그래갖고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려고 그러죠. 왜? 내가 옳으니까. 그게 오만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의 살아가는 이 마음가짐이 싸우자 이기자입니다. 왜? 정답은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늘 그 구호가 그거잖아요. 파이팅! 이거잖아. 파이팅! 싸우자잖아. 싸우자 이기자 이거잖아. 싸워서 이기자, 때려 부시자 이기자 이거잖아. 이 나라 사람들 미국 그 파이팅에 해당되는 영어 말이 뭐예요? 고잖아요. 고, 가자. 고 그린, 고 그린. 그린 하면 이제 초록색. 제 생각이 나네. 제가 옛날에 미시간 주립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의 색깔이 그린, 초록 색깔이거든요. 학교의 상징이. 그래서 고 그린 하면 이제 그 학교 응원할 때 그런 구호를 씁니다.
고 가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구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우자 화이팅 싸워 때려 부셔 이겨 이거잖아요. 싸우자 이기자. 매사가 싸우는 겁니다. 매사가 싸우는 거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이긴 사람이 옳은 겁니다. 진 사람은 그래서 그냥 승자 독식. 그렇게 하고 우리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 못합니다. 왜? 정답이 하나인데 대화를 할 필요가 뭐 있어? 정답은 정해졌는데 대화는 그 정답을 깨우치는 게 중요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정답은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를 못해. 공존하는 법을 몰라.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이 A라는 것을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 B라고 하는 것을 정답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뭐 A가 맞을 수도 있고 B가 맞을 수도 있고 각각 다르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죠. 야 A가 맞아. 저쪽 야 B가 맞아. 그래? 오케이. 그러면 파이팅! 싸워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봐! 이거죠.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A가 이기면 그냥 A가 정답입니다. B는 다 틀린 거지. 가만 안 놔두죠. 우리가 정치하는 거 보세요. 공정이 됩니까? 안 되죠. 그냥 흑백 논리 이거 아니면 저거. 공존이 안 됩니다. 도저히 공존이 안 돼. 따지고 보면은요, 게임의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A를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B를 지지해. 근데 투표를 통해서 A가 예를 들어서 뭐 당선이 돼, 대통령이 돼. 그러면은 결론이 A로 났으면 A를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고 또 다음 선거가 있기까지는 A를 지지를 해줘야죠. 왜? 그렇게 하고 선출이 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죠. 끝까지 하여간 한번 일편단심 B를 지지했으면 B고 A를 지지했으면 A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편가르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내 그룹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하니까 나는 끝까지 오라. 전부 다 그냥 뭐 애국시민이죠. 뭐 한번 고집이 또 엄청 셉니다. 우리들이 한번 그 뭐를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공정이 참 힘들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이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저는 만든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이야기하는 뭐 교육이라는 게 뭐 윤리교육, 도덕교육 이렇게 뭐 종교교육 이런 어마어마한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 교육 속에서 잔잔하게 이야기되는 정답은 하나다라고 가르치는 그 교육. 정답은 하나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틀린 답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토론이 있고 무슨 상대방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어떻게 뭐 말이 안 되지. 정답은 하나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줄 모릅니다. 아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바보가 돼야 돼. 가르치는 대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답을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 정답을 빨리 외워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교육을 한국은 시키는 거죠. 자기 생각이 발전할 만한 기회가 없는 그런 교육을 지금 한국 교육은 몇십 년째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고 한국 교육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하나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꼭 인문학이 아니라 뭐 과학계 쪽에서도 늘 정답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의심을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또 실험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과거의 정답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늘 어떤 그런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실험하고 그래갖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 메모리 돼 있죠.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죠. 그런 의구심을 가진 사회에서는 미래를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죠. 어떻게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고 어떻게 무인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회에서 될 수가 없죠. 늘 새로움에 도전하고 그것이 지금은 정답이지만 정답이 아닐 수 있어. 그리고 늘 의구심을 가지고 뭔가를 개척하고 발전하고 그런 데서 새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교육이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정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외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이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 생각에 몰입이 돼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고요?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내 생각이 나름대로 뭐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을 양보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지금 메이플리치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특별시에 보면 시청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메이플리치 시청 광장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레저 센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일요일에는 이제 여기 와서 실내 수영장 1년 내내 하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는 뭐 미술 전시 그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메이플리치 시청 건물입니다. 요게. 그리고 이 안에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메이플리치 도서관이 여기서 있고, 지금 여기 서비스 BC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뭐 여권이라든가 뭐 이런 각종 서류 이런 거를 발급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무슨 뭐 광장에 무슨 저렇게 조그만 거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무슨 뭐 독립기념일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여기서 행사를 하고 그럽니다. 여기가 메이플리치에서 제일 번화한 곳입니다. 웃기죠? 나름 여기서 메이플리치에서 제일 번화한 곳.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바로 요 앞길, 요 앞길에 전등 같은 것들이 막 불이 켜지고, 여기가 지금 제일 메이플리치의 다운타운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대도시의 다운타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소도시니까요. 조그만 곳이니까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대화를 너무나 할 줄 모른다. 대화를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내 생각도 옳을 수 있지만 네 생각도 옳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학교에서 가르칠 때 정답은 하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을 볼 때도 꼭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줄 몰라.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을 잘 못해. 그래서 싸워서 꼭 이겨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죠. 가려서 패자는 슬퍼지고 승자는 또 뭐 그냥 모든 걸 다 가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꼭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꼭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냥 학교에서도 그렇고,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함께 일하면서 공존을 하고 다양한 생각을 말하고 수용하고 공존하고 이런 게 연습이 돼야지 되는데,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어리다고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 말 잘 들어 교육만 시켰기 때문에 애들이 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애들도 많고, 차라리 그냥 시키는 대로 나는 하겠다, 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어른들도 많습니다. 네 생각을 얘기해봐. 그럼 내 생각이 없어.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그럼 그냥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질문을 할 줄 몰라. 왜냐고요? 우리 한국의 교육에서는 질문이 필요가 없어. 왜? 정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질문이 없고서는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질문은 궁금하면 하는 게 질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 왜? 어차피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궁금하게 뭐가 궁금해. 그러니까 기자회견하고 그럴 때 질문하세요. 그럼 질문을 못해.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맞는 질문인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질문이 맞는 질문이 어디 있어요?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지. 궁금하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궁금해도 되나?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거 궁금해도 되나? 이게 궁금한 게 맞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게 궁금한 게 맞나?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질문이 없어. 또 질문이 너무 많으면 선생님들이 싫어해. 근데 여러분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러려면요,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됩니다. 서양에서는 질문이 없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질문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죠. 궁금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은 최고로 치죠. 말 잘 듣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의 교육이, 한국의 교육이 우리의 행복을 망치고 있다. 행복한 것은 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행복한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서로가 너와 나는 다르다, 나만 옳다, 이렇게 하고 좋은 관계가 안 되거든요. 다름을 인정해야지 되는데, 그리고 토론도 할 줄 알고 대화도 할 줄 알고 그런데 그런 거를 너무 못해. 그게 행복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데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노예 교육이에요. 한국 교육은 어떻게 보면 그 절대 그게 선진화된 교육이 아닙니다. 말 잘 들어, 말 잘 듣는 사람이 최고야. 그게 뭐야? 그게 강아지야 우리가? 근데 실제로 우리 교육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절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살지 못하니까 늘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고 행복하지가 않아. 내가 내 맘대로 이야기하고, 내가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가 궁금한 거를 말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찾아내고, 내가 나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그런 데서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그게 안 돼. 우리는 그게 안 돼. 그게 학교 교육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불 장군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나는 옳고 너는 틀려. 그게 정치만 그렇게 하고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늘 옳고 그름만 있지 다른 게 없다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린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런데 자꾸 몰입이 돼서 자기 세계 속에 빠진다고요. 다른 사람을 인정을 못한다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불행해진다고. 예? 한국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우리 사이에서 아주 좋은 관계를 맺는 아주 단순한 방법은요, 그냥 상대방한테 살짝 져주는 겁니다. 그래, 너 맞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래. 이렇게 살짝 져주면 엄청 좋아해, 사람들이. 에? 엄청 좋아해. 그거 살짝 져주면 나는 속으로 나는 피식 웃습니다. 야, 저게 저렇게 좋을까? 그리고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이기려고만 그래. 아니, 골프 칠 때도 꼭 내기 해가지고 그거 사생결단하고 이기려고 그래. 그거 이겨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근데 그 이기는 게 뭐 1,000원 내기를 하더라도 내기를 해갖고 이기는 재미가 그게 너무 좋대라는 거예요. 야, 그거 정말 잘못된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그거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꼭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고 이겨야만 기분이 좋고, 너무 이렇게 투쟁적으로 사는 게 글쎄 저는 행복에 방해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꾸로 우리가 공존하려면은요, 우리가 꼭 이겨야 하는 것들이 있죠. 자기가 하는 일, 그죠? 자기가 하는 사업, 자기가 하는 직업, 그건 잘해야지. 그런 건 잘해야 되지만 모든 것을 다 이기려고 하면 피곤해. 피곤해. 사람들이 싫어해. 왜 모든 걸 다 이기려고 그러냐고요. 한두 가지는 이겨주고, 또 중요하지 않은 거, 나에게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면은 살짝 줘주는 거야. 그래야 내가 이기기도 하고 저게 져주기도 하고, 그래야 사람이 공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이기려고만 하면 누가 좋아해, 그 사람을?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뭐 같이 골프를 치고 그럴 때 좀 골프를 좀 져준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하나 좀 져주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까? 참 공부는 잘하지만 골프는 못 치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조금 바보 행세를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좀 모자라는 척. 왜 모든 거를 다 이기려고 그러냐고. 이겨서 뭐 하려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이기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논쟁 쓸데없이 하지 말라고. 특히 정치, 종교. 그 이겨서 뭐 할래, 그거? 여러분이 뭐 진보다 보수다, 그 투쟁해갖고 뭐 할래요? 이기면 시원합니까? 이게 뭐야? 종교 이겨서 뭐해? 뭐가 됐든 이겨서 뭐하냐고, 부질없는 거. 그러면 공존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냥 거꾸로,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네. 살짝 그렇게 해줘봐. 살짝 그렇게 해줘봐. 엄청 좋아한다니까, 속으로. 그게 그렇게 좋으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야, 나 미처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네 말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다. 살짝 해줘봐. 좀 쳐줘봐. 엄청 좋아해. 속으로. 아유, 그게 그렇게 좋으니? 이렇게 져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 딱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이기려고 그러면요, 적이 돼, 적. 왜 쓸데없이 자꾸 적을 만드냐고. 왜 쓸데없이 자꾸 적을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꼭 이겨야만 되는 그거가 있을 때는 그거는 이기되 나머지 그냥 져주는 거야. 일부러라도 져주는 거야. 그래야 적을 알 만들면서 공존하죠. 쟤는 저건 잘하는데 이걸 못하는구나. 그게 사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뭐 공부를 못하거나 몸이 건강이 좀 안 좋거나, 뭔가 사람이 어떤 걸 가지면 어떤 걸 못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은 일부러라도 자기는 이거를 못 가졌더라고 흐트러 줘야 돼. 바보 행세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공존할 수 있다고. 모든 걸 다 가진 척하면 적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좀 상대방도 좀 인정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 말이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네. 그러니까 상대방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존하는 연습 꼭 자기 주장해가지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그것 좀 하지 마. 그럼 사는 게 피곤해. 피곤하다고.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사세요.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쭉 메이플리치도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그랬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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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